김광식 안창관 대위에 피 맺힌 절개가 쏟아지는 총성 소리도 또렷이 들린다. 야차 같은 적의 쇄도에 맞선 해병들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피에 굶주린 맹수같이 맞서 부서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황은 우리에게 유리해져 갔다. 해병대는 백병전의 뛰어난 용맹과 탁월한 전술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선발 때부터 싸움이나 육박전에 소질이 있는 대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이때는 703 함 등 함대들이 원문곡에 가까이 포진하여 계속 포격을 가해주므로 해병은 갑절의 사기를 올릴 수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은 강해져갔다. 이 치열한 전투 중 누구보다 더 장렬한 전사를 한 사람은 7중대 1소대 1분대 고종석 하사였다. 그는 해병 2기생으로 체구는 적었지만 행동이 민첩했고 대담했으며 뛰어난 용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진지로 쇄도해오는 5, 6명의 적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다 목에 적의 총금이 찔림으로 최후를 맞이한다. 장렬한 최후였다. 그의 옆에는 그의 칼에 찔려 죽은 569의 인민군 시체가 뒹굴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해병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의 투혼과 뛰어난 용맹을 보였습니다. 그중 고종석 대원의 장렬한 최후는 해병들의 우국충정을 나타내 보인 한 예였죠. 나는 그 대원의 용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감안해서 2계급 특진을 상신해서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초로 2계급 특진이라는 영예가 그 대원에게 주어졌고 그를 해병대 군신으로 추앙하자는 뜻에서 동상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계속된 동란의 와중에서 그 뜻이 심어지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는 개성 출신으로 팔남매중 외아들, 남자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해 19세 젊은 나이로 해병대를 지원했는데 꽃다운 나이에 불꽃 같은 투혼을 산화시키고 마침내 조국 앞에 영원히 잠들었다. 이렇듯 야간 전투에서 해병들은 모두 통영 앞바다 귀신이 되리라 하는 심정으로 정말 모든 것을 불태우며 싸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많은 전투를 지휘하면서 이렇듯 치열한 심정으로 벌였던 전투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만일 해병대가 뚫린다면 나는 무모한 작전으로 해병을 괴멸시키고 국가의 운명에 치명적인 손실을 남긴 치욕의 지휘관으로 남겨진다는 생각에 그 어느 전투보다도 더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 전투를 지휘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1차 공격이 끝난 것은 자정이 지나서였다. 적은 물러갔지만 주위는 온통 피비린내 냄새였고 어떤 병사는 시뻘겋게 달구어진 기관총 포신을 식히기 위해 총신에 소변을 보았고 어떤 병사는 달구어진 포신에 담배를 붙여 피우기도 했다. 이런 공세가 끝난 후에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서서히 몰려드는 잠입니다. 지휘관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탄을 보충하고 전투태세 장비를 위해 장병들을 순찰하고 독려하나 그 밤이 깊어갈수록 진내에서는 코를 골기 시작하는 장병들이 늘어나는데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이들의 잠을 깨워놓아야 했죠. 이렇게 적의 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새벽 4시 30분쯤 원문국의 좌측에 포진한 7중대 진쪽에 고개 및 해변가를 따라 도망가는 적 80명을 포로로 잡는 계가를 이룬다. 이들은 충렬사 뒤쪽에 숨어있던 폐잔병들로 밤새 계속된 적의 공세로 해병대가 전멸되었거나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새벽녘에
발목까지 닿는 얕은 물가 해변을 따라 걸어서 빠져나가려다 잡힌 것이었다. 이들 포로들을 신문해 보니까 사병들 중 반수가 남쪽 사람들로 상당수가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적 7사단은 이런 학생들을 현지에서 모병해 사지로 데리고 와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이렇듯 원문곡의 전투는 첫날에 무선 백병전의 사투를 시작, 이후 9월 20여일까지 근 한 달여 동안 매일 밤 중대 대대급의 무선 전투가 벌어졌었고, 해병은 굳굳하게 원문고개를 지켜내게 된 것이었다. 원문고개를 사생결단으로 시킨 20여일간의 치열한 전투로 아군이 얻은 전과는 적사살 469명, 포로 83명, 중기관포 5문, 경기관포 18문, 122mm 박격포 1문, 소련제 장총 68정, 따발총 100정, 구구식 소총 5정임에 비해 우리 측의 피해는 전사 19명, 부상자 47명이었다. 이렇게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300명 정예로 맞섰던 테르모필레의 계곡의 파르타 군같이 해병대는 투혼의 전투력으로 마침내 원문 고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대척 소식은 해군 본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승정보는 한국전쟁 초기 계속되는 국군의 패배에 암울해 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겨주는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지 회복의 낭보는 승리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었던 시원한 빗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만일 패배하면 피난 가지 못한 수많은 통영 은민들의 생명과 해병대의 존립, 그리고 나라의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수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를 벌인 장렬한 전투였기에 한국전쟁 전사상 어느 전투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닌 전투였던 것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모든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이 전투의 승리는 전대원 1계급 특진의 충분한 사유가 됐지만 바로 며칠 전 진동리 전투의 전과로 전대원 1계급 특진이 있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신성목 국방은 8월 21일부로 김성은 부대장과 부대원 전원에게 통영 상륙 작전과 원문 고개 공방전의 공문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고, 승전에 대한 수많은 축하 전보가 도착하므로 해병의 사기를 더욱 높여주었다. 그중 진해 통제부 사령부에서 도착한 전문은 당시 승리에 대해 얼마나 큰 감격을 했는가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남해의 요충인 통영을 구출하고 수많은 양민을 안태해 놓은 동시에 혁혁한 전과를 획득하였음은 실로 김성은 대령의 탁월한 지휘와 전 장병들의 위대한 전투력과 애국심의 발로 증조하며, 아울러 해상에서 불면 부류의 경계를 계속하고 탄약 부족을 극복하고 백발백중의 유효 사격을 실시하여 막대한 전과를 획득하였음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이후에도 계속 침착 용감한 건투를 비는 바이다. 진해 통제부 사령관. 방어전 다음 날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 이하 많은 참모들이 함께 통영을 찾아와 제 안내를 받았죠. 그날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노익한 소련제 집차에 동승해서 전투 경로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죠.
모든 분들은 그 현장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해병의 감투에 고개 숙여진다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해병의 통영 승전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져 미국 특파원들을 비롯한 해외 특파원들이 연일 방문했다. 그들은 거룻배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상륙작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어 원문 고개와 통영시가지 공격을 동시에 시도하면서 해군 함정과의 포격 지원 작전으로 적의 의표를 찔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종군 기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상륙작전하고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생각에서인지, 어떤 기자는 18세기 옛 해적들이 했던 것 같다는 조크를 던지기도 했는데, 저 역시 그 말 뜻을 이해하고 함께 웃었어요. 그때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여기자 마가렛 히긴스는 나의 설명을 듣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말 놀랍다, 귀신 잡는 해병이다라는 표현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것으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한국 해병의 애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통영 상륙작전은 한국 전사에 있어 큰 의의가 있는 전투였다. 첫째로 열악한 한국 해병이 단독으로 벌린 작전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 하에 작은 부대의 기민함을 구사하여 적의 급소를 노리고, 아군에 대한 적의 자만감을 이용 허를 찔러 이긴 심리전으로 한국 전쟁 처음으로 실지 탈환의 승리를 이루어 전쟁 초기 암울한 전황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낭보였다는 것이다. 둘째, 이 전투는 뜨거운 애국심을 지닌 통영 시민들과 민을 위한 군 해병이 합동으로 만들어낸 영광스러운 승리였다는 것이다. 민을 하늘같이 위한다는 해병대 창설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해병대에게 은민들은 신뢰와 전폭적 지원을 보내주어 해병대와 고락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원문 고개에 소재한 장문리 주민들의 전승 축하 잔치를 기억하는 역전의 용사들이 지금도 많다. 현재 원문 고개에 있는 해병대 전승비에는 해병대 뒤에 민간인들이 따라오는 모습이 조각되어져 있는데, 이는 통영 상륙작전은 민과 군이 서로 신뢰 속에 승리를 이끌었다는 의미입니다. 통영 상륙작전, 이는 전쟁의 승리는 결코 군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평범하지만 어려운 진리를 보여주었던 한판 승부로 군과 민이 합동으로 이루어낸 값지며 아름다운 승리였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율 배반 중의 하나라고. 그 말은 곧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그 파괴와 말살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번 다시 이 땅에 6.25 같은 민족의 비극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공감을 모든 세대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우리는 지나간 사실을 잊지 않고 음미하여 그것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승리에는 수많은 희생과 인고가 따랐지만 우리 모두는 그 가치 있는 희생을 잊지 않고 간직했으므로 오늘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영 상륙작전, 이 승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손들에게 잊지 말라는 그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